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가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신성철 총장에 대해 카이스트가 이사회가 직무 정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정부 측 이사들과 달리 일부 이사들이 직무 정지 결정은 이르다고 주장하면서 논의는 다음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울을 터치스크린으로 활용해 동영상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위치 파악 기술을 이용했는데 거울뿐 아니라 책상이나 벽면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원격 심리 상담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전문의와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남이 간지럼을 태우면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때보다 더 참을 수가 없는 이유, 뇌의 정보 처리 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 담긴 다양한 과학 상식들을 궁금한 S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카이스트 이사회가 국가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성철 총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오늘 정기이사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신 총장 직무 정지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 측 이사들은 신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다른 이사들이 신 총장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 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이중 계약을 체결해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연구비 횡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섰고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등은 신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직무정지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치매 전담시설 등을 운영할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설립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치매 전담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고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재가요양과 가사간병,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공공서비스 욕구 및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은 필수 운영사업으로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 유발 개수가 크고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향후 고령화 등으로 전체 산업 중 큰 폭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3만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독거노인 등 취약 가구를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 3,900명도 충원할 방침입니다. 간호사의 야근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데 9,30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 생겨날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간호 인력이어서 간호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학과 정원의 30%까지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문미옥 1차관은 포항공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연세대와 이화여대 연구교수를 지냈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거쳐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여성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앞장서온 문 신임 차관은 기초과학 분야와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엄재식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엄재식 신임위원장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통령직 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과
기획조정관, 방사선 방재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또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이 임기 1년을 못 채우고 돌연 사퇴하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국정감사 등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하고 화장하는 시간에 뉴스 등을 볼 수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네, 거울을 터치스크린으로 활용해서 음악이나 동영상,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위치 파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거울을 손톱으로 찍자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을 건드리면 음악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화장을 위해 밝은 조명을 쓸 수 있고 형형색색 조명으로 분위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사물을 터치 입력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의 위치 파악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마이크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의 스마트폰만 활용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스크린이나 사물들을 터치 스크린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물을 건드렸을 때 나는 소리가 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 등을 분석해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17인치 터치 스크린에서 4mm 안팎의 측정 오차를 보였고 책상 등 주변 물체의 위치나 소음이 변해도 1cm 이내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거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책상과 벽면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적용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스와 같은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고 스마트 TV나 거울에 터치 입력 기능을 넣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기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가전에 저희가 자유롭게 터치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저, 사용자 경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모바일과 센싱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회 ACM 센시스에서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암 발병의 약 4%는 과체중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지난 197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비만과 13개 암 발병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결장암과 유방암, 직장암 등의 암이 비만과 연관성이 있었고 여성에게서는 유방암이, 남성에게선 간암이 체지방과 가장 많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비만 인구의 증가세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만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단순 작업 실수와 노후 밸브가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삼성전자의 안전 관리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4일 이산화탄소가 노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을 당시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CCTV 화면입니다. 어쩐지 느긋한 것만 같은 자체 구조대원들, 마스크는커녕 안전복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통제는 없었고 119 신고도 늦었습니다. 사후 대처가 엉망이었지만 사전 안전관리도 심각했습니다. 사고 발생 석 달 만에 나온 경찰 중간 수사 결과 원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먼저 사고는 소방 설비를 철거하던 작업자가 소방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착각해 잘못 자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오신호를 발생시킨 겁니다. 당시 현장엔 삼성전자 직원이 작업 감독을 하고 있었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입사 3년 차였습니다. 낡은 소화시설도 화를 키웠습니다. 엉뚱한 소방 배선을 잘라 소방 방제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 하필이면 유독가스를 어느 방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밸브가 터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면서 부근에서 일하던 작업자의 질식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1998년에 제작된 사고 밸브에서 부식이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노후화로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 소홀 혐의 등을 적용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1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늑장 신고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남 대표이사는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최근 삼성전자 인사에서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사상 최대 실적을 인정받아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IT 기술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IT 기술은 이 원격 화상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보통 정신 건강 치료하면은 저는 심리 상담 같은 게 떠오르는데 네. 그러면 이런 심리 상담을 화상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위센터, 그러니까 뭐 학습이나 진로 혹은 또래들 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곳이죠. 네. 이 전국에 있는 위센터의 학생들 가운데 심리나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그 학생과 그 학생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원격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선 뭐 바로 학생부터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주변 인물들,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 이런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이 학생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우선 진단을 1차로 하게 되고요. 네. 이를 토대로 학생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한 후에 그래도 문제가 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이 서면 학생과 전문의가 마찬가지로 원격을 그때만 통해서 보는 직접 거군요. 상담을 예. 하게 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떤 지지체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신과 진료 이전에 예방이나 또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학생들을 잘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신뢰적인 그룹들에게 저희들이 힐링과 행복의 지혜를 전달을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집단의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학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학생의 문제를 정신 건강을 좀 치유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격 화상 상담인 만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 좀 어려운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기획한 열린의사회와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교육부, 전라남도 교육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네. 업무 협약식 현장에는 앞서 보신 대로 이렇게 화상을 시연하는 행사도 열렸는데요. 현장에는 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위센터와 서울을 연결을 해서 화상 상담을 진행했고요. 이 서울에 있는 전문의와 현지 상담 교사 간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질 만큼 그만큼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 우려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2016년에서 2017년 1년 사이에 32.1%가 증가한 것으로 1년 만에요. 네, 예.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의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7.8명으로 10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과 전문의의 59%가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네. 이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나 아니면 뭐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 전문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먼 분들은 좀 수도권에 오기 어려울 텐데 맞아요. 그럼에 있어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 또 이런 원격 상담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참 장점이지만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으로 진로를 결정을 하거나 뭐 학업에 있어서 혹은 뭐 취업을 한다거나 앞으로 미래에서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이력이 혹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선뜻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렵죠. 많다는 사실 네.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격 진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에겐 좀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정말 이런 사례를 보니까 과학기술이 그냥 인류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 정말 진정으로 행복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기술이 점점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기술 발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고 또 다양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기술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따뜻한 기술의 가치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느새 연말이죠. 네, 한 해를 좀 벌써. 돌아보게 하는 시즌이 왔는데 이맘때면 참 술 약속도 많이 생겨요.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은 다들 술을 마시게 네. 되는 것 같고 연말이면은 다 풀어내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떻게 하면 술을 좀 현명하게 먹을 수 있을까? 예. 안주는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살은 좀 덜 찌고 술을 또 덜 취하게 할 수 있는 이 현명한 안주에 대해서 안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섭취법을 함께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안주. 전 개인적으로 술을 마실 때 좀 안주를 먹으면은 좀 덜 취한다. 특히 이제 물을 마시면 좀 덜 취한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있어서 네. 황보경 앵커는 어떻게 좀 처리하나요? 저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덜 취하는 방법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물 마시는 게 알코올 해독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안주도 좀 수분 함유량이 많은 것을 드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일이나 채소류 정도가 아. 되겠죠. 특히 뭐 과일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네. 됩니다. 예. 근데 과일 안주를 시키는 게 사실 좀 눈치가 보일 때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술을 마시러 가면은 삼겹살이나 뭐 치킨 이런 기름진 음식을 예. 먹게 되잖아요. 좀 든든한 걸 먹어야겠다는 예.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렇죠. 싫다고 해서 그냥 빈속에 술을 마실 수도 없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식사를 하게 되면 좀 속이 든든해지면 알코올 네.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가 이제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빈속보다는 뭔가를 드시는 것이 덜 취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을 좀 과도하게 먹게 되면 탈이 나기 쉬운데요. 네. 술 마신 다음 날 이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성분이 배출되면서 뭐 설사를 하거나 탈이 날 수 있는데 네. 기름진 예. 음식이 이런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탈수 현상으로 이어져서 술이 깨는 것을 좀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좀 그렇군요. 기름진 음식은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좀 배가 좀 든든하게 채워졌다 하면은 네. 탕이나 찌개 이런 거 시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어떤가요? 네, 뭐 기름진 음식뿐만 아니라 예. 흔히 먹는 탕이나 찌개 같은 경우 너무 맵거나 짠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먹어도 위에게 부담될 수 있는데 네. 술 마실 때 먹으면 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뭐 두부나 생선 같은 고단백 음식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좀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린다면 숙취해소 물질인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과메기 같은 것도 철이죠. 네, 좋고요. 알코올 분해를 돕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는 뭐 조개나 오징어 이런 해산물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살찌는 게 걱정이다라고 하신다면 지나치게 밀가루 음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드시지 않아야 하겠죠. 네. 네. 자, 오늘 마침 송년회가 있잖아요. 네, 저희 팀 송년회가 있으니까요. 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과일 안주 시키기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과학본색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자우대라는 말은 점점 더 옛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 인식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 상속할 때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비율이 장남을 우대하겠다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출퇴근에 쓰는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면 만성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이 법정 분쟁을 벌인 경우는 10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상속받는 액수 차이가 주된 원인이었는데 이런 분쟁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5살 이상 노인에게 상속 방식을 물었더니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답변이 60% 가까이 됐고 장남만 주거나 더 많이 주겠다는 경우보다는 무려 5.4배 더 많았습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을 때는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가진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9년 전보다 1.6배 늘어 유병장수 시대란 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원래 집에 살면서 재가 서비스를 받겠다는 경우가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답변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직장인 관련 통계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면 30분 미만인 경우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살 미만 자녀가 있거나 돌봐야 할 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맞벌이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시간 부족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육아휴직 이용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해 이제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범죄는 1시간에 3.4건씩 일어나고 있고 전체 건수에서 성폭행 비율은 줄고 성추행과 불법 촬영 등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치솟는 주거비 등의 문제를 겪는 69만 청년 가구 가운데 56%가 수도권에 있어 청년 주거 문제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택시기사 사망, 천막 농성 등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17일 카풀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둔 카카오가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큰 입장 차이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나흘 앞두고 전격 철회했습니다. 최근 격앙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뒤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택시기사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택시업계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사망 택시기사 분향소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택시업계 반발에다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강행하려던 카카오가 갈등 상황을 잠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택시업계 등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나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서비스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카풀 서비스 횟수와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서면서 격화된 갈등 국면은 잠시 멈췄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업계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7대 기본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총 7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인간 기본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인간 중심이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어려운 약자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꼽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앞으로 민간이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원칙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외행성인 세레스의 표면에 생명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기물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돈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세레스에 유기물이 풍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 최신호에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에 떨어진 원시 운석 가운데 탄소 비중이 가장 높은 것보다 5배나 많은 탄소가 세레스의 표면에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레스 표면의 탄소 화합물은 점토와 같은 물과 암석의 상호작용 산물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IT 대표 기업 애플이 텍사스 오스틴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15,0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애플이 미 중부 텍사스 오스틴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오스틴에 2곳의 대규모 애플 단지가 있지만 추가로 건물을 더 짓겠다는 겁니다. 오스틴 사옥에는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 재정과 판매, 컴퓨터 지원 부문 인력들이 근무할 예정이며 15,000명이 새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We'll start with 5,000 seats in the first phase, and we'll have the ability to expand to 15,000 in total over time. This makes Apple Austin's largest employer, and we're incredibly proud of that. 애플은 또 시애틀과 샌디에이고, 컬버시티에도 새 사무소를 열기로 했고 뉴욕과 보스턴에서도 수백 명의 인력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미 전역에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향후 5년간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올해 초 약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애플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네, 우리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어있는 과학 원리가 참 많은데요. 호기심을 자극했던 일상 속 궁금증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많은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짧고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옆구리나 발바닥을 간지럽히면 하나도 안 간지러운데 남이 간지러움을 태울 때는 너무 간지러워서 몸부림을 칠 정도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겨드랑이나 발바닥 그리고 옆구리같이 예민한 곳에서 간지러움을 느끼는데요. 왜 남이 간지럽혀야 간지러움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내부 감각까지 신경 써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코를 스스로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뇌의 정보 처리의 특성 때문이죠. 간지러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신의 옆구리를 간지러움을 태우면 간지럽지도 않고 웃음이 나오지도 않죠. 이런 이유는 바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자극이 들어와서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나의 옆구리를 간지르겠다 라는 행동에 대한 정보가 대뇌에서 형성되어 손해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이 갑자기 내 옆구리를 간지럽혔다면 우리 뇌에서 그 행위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우리의 두뇌는 간지러운 느낌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간지러움에는 최소 2개의 뇌 부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지는 것에 대한 압력을 느끼는 부위인데요. 살짝 간지르는지, 찰싹 때리는지, 박박 문지르는지 등을 구분해내는 것은 대뇌의 피질 부위와 연결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좋은 기분을 관장하는 대뇌 부위인데요. 간지러움을 태우면 웃음이 나는 것도 신경학적으로 이런 대뇌 부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간지럽힐 때는 흥분이나 놀람 같은 다른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건 바로 웃음이죠. 그런데 사실 신기하게도 아직 우리가 간지러움을 탈 때 왜 웃는지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밝히지는 못했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경학자들과 심리학자는 간지러움이 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사회적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간지러움을 탈 때 웃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친화적 목적을 위해 생겨났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간지르는 놀이가 유아와 부모를 친밀하게 연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죠. 조금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갈게요. 자전거는 다른 운송수단과 달리 사람의 몸이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과 환경 모두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가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달리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전거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시죠.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운동량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돌진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선 운동량, 다른 하나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각 운동량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은 크면 클수록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때문에 억지로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어서 충격을 줘서 멈춰야 합니다. 선 운동량의 경우 직선 운동을 유지하는 모습을, 각 운동량의 경우 회전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 바퀴가 서서히 빨라지면서 바퀴의 각 운동량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자전거 바퀴의 회전축이 점점 더 변화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전축의 변화가 어려워진 각 운동량은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이는 사람이 좀 더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반면 바퀴의 회전이 느려지게 되면 각 운동량이 작아지게 되고, 이는 회전축이 쉽게 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 금방 균형을 잃어 쉽게 넘어질 수 있죠. 자전거에서는 운동량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의 중심을 잡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자전거가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트는데 그러면 늘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튼다면 오히려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원심력 때문입니다. 자전거가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자전거는 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아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전하는 차 안에서 우리의 몸이 회전의 바깥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 받는 힘과 같은 것이죠. 오늘 궁금한 S와 함께 일상 속 궁금했던 과학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12월 14일은) 허그데이입니다. 포옹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데요. 네, 포옹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완화되고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로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간혹 프리허그도 있지만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추운 겨울에 따뜻한 포옹으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